안녕하십니까. 허피스트입니다. 오늘은 수축사회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축사회, 지금 그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경제나 경제가 특히 그 성장이 안 되고 있죠. 확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이 확장이 안 되는 이런 시대, 오히려 수축되는 줄어드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축 사회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뭐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 어, 저출산이죠. 고령화는 또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 기술은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자동화가 계속되고 있죠. 뭐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간이 할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고 또 그 기존의 그 경제적인 강자들의 힘은 더욱더 커지고 약자들의 힘은 더 약해지는 이러한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힘들다 보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살아야 된다. 소위 각자 도생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한번 해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을 또 이 우리나라 한국학의 권위자인 박노자 교수 이분의 해석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분은 한국이 군사 문화가 지배하는 병영 사회다. 병영 사회죠. 군대 문화. 그리고 여성이 제대로 살기 어려운 혐오 사회다. 여성을 갖다가 뭐 그냥 이렇게 자꾸 배제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혐오하는 그러한 풍조가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재벌 중심의 노동지역 국가다. 재벌이 유일한 구원자인 듯. 그리고 노동자들은 제대로 소득도 없고 또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꾸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소위 그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상당수는 그 재벌 즉 기존 강자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유지하면 된다. 이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게 바로 보수주의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그동안 주도해왔던 세계화, 또 IT 혁명,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뭘까요? 수축 사회에서 대안. 결국은 사회적인 자본이 축적돼야 됩니다. 사회적 자본이 뭘까요? 이것은 결국은 신뢰 사회,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 또 공정 경쟁이 되는 사회, 원칙을 지키는 사회, 이것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뭐 아주 쉬운 얘기 같습니다만 만들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선진국들은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약합니다. 빨리빨리 압축해서 성장하고 빨리빨리 뭔가 해내고 뭐 안 되면 그냥 말고 뭐 이런 그 좀 조급성이 있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안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축 사회 이런 시대에는 이제 경쟁 원칙도 달라져야겠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냐 하는 거죠. 과거에는 원칙을 어기면 즉 반칙하면은 오히려 승리하기가 쉬웠습니다. 뭐 반칙왕이라는 영화도 있듯이 잘 적발 안 되고 성공되면 큰 이익이다. 뭐 들키면
조금 처벌받고 또 시간 지나면 잊혀진다, 또 할 수 있다.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꼼수로 인해서 패배를 하는 약자들도 그냥 이거 뭐 그런 불공정하지만 인정해주고 그냥 참고 살다 보면 뭐 부스러기는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게 과거의 그런 일종의 패러다임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앞으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즉 이제는 원칙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원칙을 어기면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우리 뭐 한진 사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제 전혀 철옹성인 것 같던 그런 그 대기업의 오너도 다운되죠. 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갑질을 하면은 엄청난 비난과 강력한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준수하는 국가는 국격이 상승되고 또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고 해외 관광객이 유입이 되죠. 그 나라 차원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면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렇게 원칙을 잘 준수해야 경제도 효율화돼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뭐 아시다시피 수출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그 제조 공장이 돼서 수출도 막 아주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중국 상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식품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거의 모든 분야에 지금 휴대폰까지 이제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조 상품들의 공급이 과잉이 되고 있다.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들도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죠. 중국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았는데 수출 대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경제도 좀 상당히 위기에 지금 달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자, 그런데 선진국들은 그러면은 이러한 위기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선진국들은 내수 시장이 큽니다. 자기 나라 내부의 시장이 크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 조금 뭐 지장이 있더라도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소비가 GDP의 68%에 이르고 이태리는 61%에 이릅니다. 그러나 한국은 48%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절반 이상은 해외 수출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민간 소비 비중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돈이 한마디로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조금 높아져도 이때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은 통계상으로 뭐 1인당 GNP 나누니까 높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몇 개의 거대 수출 대기업의 수출 실적을 나누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낙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즉 개개인들은 소득이 조금 높아져봤자 소비할 여유 자금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생필품 사고 또 사교육비 내고 주거비 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참 여유 자금이 없다. 그래서 민간 소비 비중이 한국에서는 낮은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위기의 축이 자영업, 중소기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다. 1990년대에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국민소득 전체 22%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가 되니까 13%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는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최근에 인터넷이 활성화된 요즘은 인터넷 시장도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죠. 따라서 중소 자영업자들은 몰락하고 폐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실업이 되니까 또 소득이 모자라서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쇼핑 채널도 이제 다양화되고 있는데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해외 직구 이런 식으로 해서 중소 가게에서 사는 그런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식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가정 간편식,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HMR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냥 음식이나 반찬을 가게에서 사 먹어 버리기 때문에 에, 또 이러한 그 HMR 제품을 대기업들이 생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식당이나 반찬 가게 자체는 또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커피나 빵집 같은 경우도 대기업 계열사들이 또 뭐 거의 많이 좌우하고 있죠. 중고차 거래도 대기업 계열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소매도 뭐 올리브영 같은 이러한 거대 기업의 채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중소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결국은 문 닫고 실업자가 되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축 시대의 경제 성장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경제가 조금은 성장해야 되죠. 그래도 계속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는가? 한 5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눠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근로자들은 재충전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도 인상하는 것 최근에 너무 급속하게 올라서 조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오르기는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또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서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소비 여력을 가지도록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최저임금 과연 이게 너무 급속하고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18년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이 7,530원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GNI는 Gross National Income, 즉 총 국민 소득이죠. 총 국민 소득 대비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4위. 상당히 높은 위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선진국들은 복지 체계가 잘 돼 있고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사회복지 지출의 선진국들은 국가 예산의 약 30% 정도에 달합니다. 상당히 많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10%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와 사회복지가 아직도 약한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해가지고 우리 그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복지도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 체계가 충분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보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좀 이제 부작용이 있겠죠. 적절한 속도로 계속 인상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청탁을 통해서 이 왜곡된 그러한 걸 만드는 거, 이거 금지시켜야겠죠. 지금 김영란법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준수해야 경제도 효율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평등이나 약자 보호를 추구해야 된다. 왜냐? 이게 그 우리가 사회적 약자, 뭐 여성을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가 일할 기회,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충분히 없으면 그만큼 사회 활력이 약화되고 경제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매우 중요한 이게 5번째는요. 지금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람들, 또 아까 말씀드린 중소자영업자들이 그 폐업한 다음에 이제 일하지 않고 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지금 그 최근까지 해왔던 것처럼 무슨 창업을 활성화시킨다, 창업 지원한다, 뭐 이것도 뭐 좋습니다만, 그러나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전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대기업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뭐
개인 규모로 이렇게 돈 조금 가지고 뭐 창업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잘 될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문화 인프라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동안은 역시 이렇게 그 쉬고 있는 분들이 다시 직장에 취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직할 직장이 뭐 충분하나요? 물론 충분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 재취업, 재취직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소득을 가지고 또 소비할 수 있고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일단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또 근무 이후에는 쉴 수 있도록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도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발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이러한과 무관하게 능력 있고 착실히 일하는 분들이 보상받고 대우받는 그런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또 상거래에서도 그런 것이죠, 그죠? 원칙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계약을 잘 지키고 하는 그러한 상거래 관행이 필요하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카드로서 중시해야 될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협력이죠. 이거 꼭 필요합니다. 아, 북한이 만약에 조기 빨리 붕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북한 뭐 정권 독재라는 둥뭐 핵무기 가지고 우리나라 위협하고 하니까 뭐 빨리 무너져야 된다 단순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북한 정권이 빨리 붕괴되면요 엄청나게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몰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들을 또 뭐 죽으라고 놔둘 수는 없으니까 국민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또 우리 남한 국민 개개인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 남한의 청년 세대가 굉장히 싫어하고 경계하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이 스스로 잘 상당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때까지는 북한 내부 질서가 유지되도록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뭐 김정은 정권이 그 조상 때부터 뭐 독재해왔기 때문에 미워서 빨리 뭐 망가져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에, 북한이 그래도 정권도 안정화되고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은 최소한 남북 협력하고 핵무기 이제 없애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국제 협력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나라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와줘야죠. 그래서 남북 협력에 대해서 이런 국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만들어졌으나 지금 닫아 있는 개성공단을 새로 다시 오픈하고 이러한 개성공단을 여기저기 북한의 곳곳에 추가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같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북한도 사회적 자본을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남한의 사회적인 자본 축적이 필요한데 북한도 역시 그러한 사회적 자본이 축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쪽이 상당히 그 경제 능력이나 또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유사하게 되어야 앞으로 상당히 먼 훗날이겠지만 통일도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북한이 먼저 무너져가지고 주민들이 확 몰려와서 흡수통이라는 형태로 되면은 그건 재앙이죠. 우리 경제도 막중한 피해가 되고 사회 혼란도 막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 경제가 협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뱃길입니다. 즉 해상 운송로죠. 기존에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유럽의 물류 중심지인 로테르담까지 그 물동을 하려면 그 해상 운송하려면 부산에서 쭉 이렇게 동남아 돌아서 인도를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 밑으로 지나서 수에즈운하 통해서 지중해 통해서 이렇게 갔죠. 이것이 약 한 21,000km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박이
북한 영해를 지나서 북한 영해를 지나서 쭉 이렇게 북극 항로 소위 베링해 협을 지나서 북극해 이렇게 북극해를 지나서 이 로테르담까지 이 항로 북극 항로라고 부릅니다. 이 항로로 가게 되면은 거리가 12,700km, 12,700km, 약 기존의 항로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상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절감이 돼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죠. 이러한 것도 남북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부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놓칠 수가 없죠.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 지금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런 추세인 수축 사회, 이것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원칙을 지키고 페어 플레이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 협력을 계속 강화해서 그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은 우리나라는 우리 짐 로저스 세계적인 그 투자자 중에 하나죠. 짐 로저스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가 급성장하면 물론이고 사회도 아주 안정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피스트였습니다.